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멈춰 섰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는 물론이고 금융 서비스와 교통 서비스까지 모두 먹통입니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벌어진 일인데 먼저 신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난 건물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로 네이버, 카카오 등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산 설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후 3시 반쯤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 만인 오후 5시 46분쯤 잡혔고 지금은 잔불 정리 중입니다. 지하 3층에 데이터 배터리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났습니다. 현재는 모든 화염은 지금 진압된 상태입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26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인데 실사용자 4,300만 명에 달하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은 오후부터 내내 먹통이었습니다. 메시지 주고받기는 물론 로그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아놔가지고 단톡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되니까. 이외에도 카카오 내비와 카카오티,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 대부분 접속이 되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또 카카오의 포털 사이트인 다음 역시 먹통이 됐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데이터 센터를 이용 중인 네이버도 쇼핑 라이브 내 일부 메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SK CNC는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전체 전력을 차단했고 이 때문에 입주사 서버 가동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주말 오후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잡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이 갑자기 먹통이 되자 휴일 오후 외출에 나섰던 시민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안 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문자나 통화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어디 있는지를 카톡으로 보통 하다 보니까 그걸 못 하게 돼서 조금 불편했어요. 친구끼리 이게 문서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좀 주고받을 게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택시기사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은 검정 화면에 네트워크 연결에 실패했다는 안내만 뜨고 택시 호출 서비스도 멈췄습니다. 손님을 태울 수도 길을 찾을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좀 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예, 아직 못 통화해. 지금 나왔는데 못 받았어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카카오가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 피해는 더 컸습니다. 한 4시간 하면은 한 8만 원 이상은 하는데 지금 한 2만 5천 원, 3만 원밖에 못 했어요. 아주 그냥 3분의 1은 도망 난 거죠. 갑자기 일을 멈추게 된 기사들은 복구를 기다리다 하루 영업을 망쳐버렸습니다. 다 서 있어요. 다 어디 가서 서 있어요? 다 자기 집 앞에 또 곳곳에 차 세워놓고 지금 쉬고 있어요, 다. 불편한 건 손님들도 마찬가지. 빈 택시를 찾아다니느라 발품을 팔거나 택시 대신 그냥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 화재로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페이지 접속과 구매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멈춰서면서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김세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죠. 네네. 자, 큰 불은 6시간 전에 잡혔는데 네네. 이 카카오 서비스 복구, 가장 네. 궁금한 건 이게 언제 복구되냐 이거거든요. 네네. 이 카카오 측에서는 이 전원이 다시 공급될 경우에 이 전체 서비스가 2시간 내에 복구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한 오후 6시 반쯤이었는데요. 네. 지금 됐는지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켜보면 아직도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통신 장애가 오후 3시 반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현재 한 4시 반 정도까지 계속 지금 통신 장애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불은 전기실에서 시작됐지만 서버는 손상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판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 측은
일단 소방서에서 잔불 정리만 끝나서 전원만 다시 재공급이 되면 바로 재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전기실과 서버실 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기가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고요. 실제 전원이 들어와서 서버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정확한 서비스 재개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서버실은 보존이 됐고 네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전기를 내렸다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 대비한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겁니까? 네, 이 화재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이 불이 난 곳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화재가 지하 3층에 있는 무정전 전원 장치에서 이 화재가 먼저 났고요. 이 장치가 뭐냐면 이제 전력이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보조 전원을 관리하는 장치가 불이 났기 때문에 네. 주 전원 전기실까지 이제 모두 전기를 끊어버렸고 그 때문에 함께 각종 서비스도 같이 이제 끊겼다는 게 SK 측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당국 조사 결과는 뭔가요? 일단은 지금 소방당국이 들어가서 보니까 무정전 전원 장치가 있는 5개 렉,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가 모두 지금 소실된 상태다, 모두 불에 탔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카카오톡이 안 되는 당장의 불편도 문제지만 지금 결제 수단까지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네. 소비자 피해가 클 것 같은데 뭐 보상 문제에 네네.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보상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제 SK나 여기를 쓰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 화재로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또 결제 수단인 카카오페이도 멈췄습니다. 이 카카오 이용자가 굉장히 좀 많은 상태인데 오늘 또 주말에 이동량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카카오에 운영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도 이 먹통이 되면서 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잡지 못해서 애를 먹었고 네. 또 수입에도 그만큼 타격이 있었을 거고요.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이제 급하게 가시던 분들이나 중요한 약속을 했을 분들도 다 놓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쇼핑에서도 이제 일부 장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보상 문제는 현행법상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카카오가 이 엄청난 수의 이제 카카오톡 그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뭐 쇼핑, 동영상, 뭐 금융 이렇게 갖가지 사업을 해도 기본이 되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이 올해만 이제 13건의 이런 무료 이제 서비스가 이제 먹통이 돼서 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보상 체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제 뭐 국회나 정부 차원의 이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의 조치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15년의 복역을 마치고 모레 출소합니다. 법무부가 김근식의 출소 후 주거지로 경기도 의정부시를 지정하면서 지역 반발이 거센데요. 조금 전 검찰이 김근식의 또 다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6년 전 벌어진 사건인데 피해자가 최근 김근식을 보고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모레 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으로부터 16년 전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 한 명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김근식 관련 영상을 보고 가해자로 지목했고 검찰이 증거관계 분석 등을 마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거주지가 불분명해 도주 우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주 월요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주거지를 찾지 못한 김근식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서 거주하게 됐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이 머물기로 한 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앞에 천막을 세우고 아예 현장 시장실을 차렸습니다. 또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김근식의 이송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김근식의 출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검찰이 서둘러 영장 청구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근식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어제 동해와 서해로 수백 발의 포병 사격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오늘 적반하장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포를 쏴서 그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압도적인 군사 대응으로 남측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인천 연평도에서 들린 포격 소리는 어제 오후 6시쯤 시작돼 7시까지 계속됐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된 포격 소리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자 면사무소는 긴급 안내방송까지 내보냈습니다. 출항에 나섰던 어선 130여 척도 황급히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른 저녁 연평도를 긴장시킨 포격은 북한의 포탄 도발이었습니다. 북한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약 2시간 동안 390여 발의 포탄을 동서해상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남한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긴장감을 격화시키는 그 어떤 도발책동도 묵과하지 않겠다. 압도적인 군사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북한이 트집 잡은 남측의 포사격은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인 MLRS 사격 훈련으로 어제와 그제 군사분계선 훨씬 이남 지역에서 실시된 정례적인 연습함 발사였습니다. 포사격 훈련 금지구역 바깥에 있는 사격장이고 사격을 남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도발을 해놓고 남측의 책임을 돌리면서 긴장도를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해 북한의 이번 포격에 대해 우리합동참모본부는 9.19 군사합의에서 사격을 금지하기로 한 지역을 목표로 한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도발과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남측 입장을 떠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엔 북한의 위협을 상정해 우리 육해공군과 미국 전력도 일부 참가해 실시하는 호국 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SPC그룹 계열사의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제빵업계 1위 SPC그룹 계열 회사인 SPL의 베이커리 생산 공장. 문 앞에 고용노동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공장 안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아침 6시쯤 24살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SPC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하는 곳입니다. 보통 2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는데 숨진 노동자는 밤샘조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작업 내용하고 현장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SPL은 1,30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446명, 이 가운데 37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바로 간다. 기후환경팀 김민욱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 현장에선 항상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돼서 문제가 됐었죠. 거리 두기 기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문제의식도 커졌는데요. 돌아온 가을 축제 현장에선 일회용품이 좀 줄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몇 달 전까지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가 있던 곳에 큰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지역 축제. 먹거리 장터도 열렸습니다. 음식을 파는 곳마다 일회용 접시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모두 스티로폼 재질입니다. 식탁을 빼곡하게 채운 사람들이 모두 일회용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직접 음식을 구입해봤습니다. 여기 일회용품 접시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돼지 껍데기랑 잔치국수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스티로폼 재질의 접시에 담아서 줬습니다. 다 쓴 일회용품을 버리는 곳입니다. 일회용 접시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있습니다. 커다란 봉투 안에는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 접시가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폐기물 보관 장소. 일회용 접시 등이 담긴 하얀색 대용 봉투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담았던 접시들은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을 지불하고 업체에다가 그 정리를 시키는 그 해당 업체에서 고객 필요에 맞게끔 처리하겠죠. 모든 축제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역시 3년 만에 열린 맥주 축제는 옥수수 전분 일회용 컵과 뻥튀기 접시를 이용해 폐기물을 줄였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 문제를 좀 극복하고 지역민들과 같이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어서. 경기도 과천 축제에서도 먹거리 장터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불편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95%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서 실제로 쓰레기 없는 축제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들을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되찾은 축제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남기는 축제 문화는 이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간다 김민욱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190여 개 여성단체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천에선 3년 만에 인천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평등 없이 미래 없다. 꼼수 개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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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오후 천여 명의 여성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190여 개 여성 관련 단체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여성 인권은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여가부 폐지는 역사의 후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많은 지표가 한국 사회의 처참한 성차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국가 원수조차 성차별을 부정하고 있으면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팔 독재 시대의 가족 정책의 테두리에 여성 노동자들을 가두어버리는 역사의 후퇴가 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도 직접 나와 여가부를 폐지하면 피해자 지원 체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때에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원. 축제를 알리는 타악기 공연이 한창인 가운데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스카프를 두른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인천 퀴어 문화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저도 와보고 싶어서 왔는데 잘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길 원한다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했습니다. 모든 성소수자분들이 더 행복하고 이런 혐오 소리를 안 듣고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되기를. 기독교 단체와 보수 단체 회원 300여 명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며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일본이 해외 여행객들에게 무비자 개인 입국을 허용한 뒤 맞이한 첫 주말이죠. 주요 관광지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는데 일본 정부는 엔저 현상을 기회로 관광 특수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중심지이자 관광 명소인 긴자거리입니다.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금지된 4차선 도로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에 길거리 악사와 공연까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We wanted to see, everything what's important here, like a lot of temples
and some other cities. 오사카와 나고야, 가나자와 등 지방의 유명 관광지에도 외국인 여행객들이 몰렸고 지역 상권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先週あたりからですね、ちらほらと、外国人観光客見受け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で、皆さん歓迎しているところです。 오늘 달러당 엔화는 148.75엔으로 32년 만에 가장 쌉니다. 또 우리 돈과 비교해도 1년 전 100엔당 1,034원에서 970원으로 많이 싸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파르게 떨어지는 엔저를 기회로 관광 수입을 매년 50조 원까지 늘리겠다며 해외 홍보에 나서는 한편 호텔이나 음식점 등 관광업소의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무비자 관광이 재개되면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크게 늘어 항공사마다 일본 노선을 늘렸고 여행사들도 특가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냥 거리만 돌아다녀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오고 싶었는데 쇼핑도 많고 맛있는 데도 많으니까. 일본 음식을 좀 원래 그전에도 여행 와서 먹었었는데 다시 또 먹으니까 좀 맛있고 또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노 재팬 운동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엔화가 워낙 싸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고 제주도 등 국내 관광이 너무 비싸서 일본으로 몰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편파 방송이다, 해체돼야 마땅하다. MBC에 대해 오늘도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날선 발언입니다. 언론학자들은 이런 여권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압박은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로 촉발된 여권의 MBC 비난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중 하나인 김기현 의원은 거짓 선동 방송의 총본산인 MBC는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SNS에 썼습니다.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경영진 사퇴를 압박했던 어제의 기조를 이어간 셈입니다. 찌라시 보급부대, 막장 방송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권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 언론 학계도 긴급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언론 혐오를 정치 전술로 활용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비속어 논란 보도를 계속 문제 삼을 경우 언론 환경 자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방송사들이 녹취된 권력자의 발언을 자막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널리즘은 대단히 비겁한 행동을 할 겁니다. 권력이 없고 문제 삼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고 권력이 대단히 당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걸 얘기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질 거예요. 비속어 논란 보도가 과연 끝까지 파고들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불편부당한 취재 보도를 추구하는 정말 무거운 언론의 그 책임이 전제가 된다는 날리면 바이든 보도가 그 책임을 다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MBC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필연적으로 언론 자유 침해, 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거라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가 오늘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또 신생팀 고양 캐롯이 홈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KBL 가입금을 제때 내지 못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캐롯. 경기장을 찾은 3,600여 명의 홈팬들에게 시원한 첫 승을 선물하며 새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공격을 주도한 건 FA 최대어였던 클러치 슈터 전성현이었습니다. 장기인 석점슛 3방을 포함해 양팀 최다인 23득점을 올렸고 외국인 선수 로슨도 17득점 12리바운드로 뒤를 바쳤습니다. 창단 첫 승을 거둔 선수들은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감사함을 전했고 허재 대표는 경기 후 라커룸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팬분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농구단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농구와 좋아할 수 있는 성적을 내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SK는 공식 개막전에 앞서 우승 반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내주었던 인삼공사는
초반부터 SK를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문성곤이 석점슛 4개를 폭발시켰고 배병준도 친정팀을 상대로 13득점을 올려 힘을 보탰습니다. 선발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인삼공사는 최준용이 부상으로 빠진 SK를 꺾고 챔프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KT의 컵대회 우승컵을 내주었던 모비스는 일주일 만에 리턴 매치에서 웃었습니다. 필리핀 국가대표인 모비스의 아바리엔토스는 석점슛 3개 포함 13득점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K리그2 최종전에서 대전이 안산을 꺾고 2위를 확정하며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대전은 안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레안드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이진현의 추가골을 앞세워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리그 2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대전은 승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면서 오는 26일 K리그1 11위 팀과 1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남은 이광진의 그림 같은 프리킥 결승골로 안양을 꺾고 5위가 됐는데요. 오는 19일 4위 부천과 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벌입니다. 여기서 이긴 팀은 3위 안양과 플레이오프를 갖고 승리팀은 K리그1 12위 팀과의 두 번째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격과 잔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가을 정취로 꽉 찬 하루 보내셨나요? 설악산과 소백산에 이어서 이제는 남쪽의 덕유산에도 첫 단풍물이 들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나무가 겨울채비를 알리려고 만들어내는 게 단풍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한 번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단풍 절정에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일단 휴일인 내일까지는 하늘에 구름만 늘어날 뿐 낮 동안에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단 해가 지고 밤 시간대는 기온이 금세 떨어지니까 큰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충청 등 서쪽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약간씩 쌓이고 있는데요. 차츰 바람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밤에는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월요일에는 서쪽 더 많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고요.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등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약간씩 높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져서 서울이 21도, 대전 23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화요일에는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초겨울처럼도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